안녕하십니까, 김일현입니다. 살인하면 총살한다. 지금 북한은 총살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추억해주지도 않는 북한의 동창생들에 대하여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옥이라고 부를게요. 첫 추억의 동창생. 제가 하는 북한의 어떤 인물들의 이름은 다 가명으로 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북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는 원하든 안 하든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소년단이라고 하며 로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는 생략하고 소년단 조직의 가장 높은 간부는 단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려서 학급반장이라고 하였었죠. 여기로 보면 행정직으로 보면 되고요. 학급에서 센 역할이라면 단위원장은 저희 학급반장이라는 직은 한 학급에서 제일 센 역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위원장은 학교 모든 학생들의 행사 지휘 역할을 할 뿐더러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큰 회의 때는 교장과 학교 운영자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참석하여 그 위치가 대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 중에서는 대빵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 단위원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오기는 우리 반이었는데 아버지가 보위부에 근무하였다가 초등학교 때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서는 소년단에 입단할 때도 맨 처음으로 입단하였고, 소년단이 끝나면 사로총 가입 때도 당연히 1순위에 들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내세워주고 제일 높은 간부 감투도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군에 갔다가 제대되어 오니까 애 셋이나 낳고 구루마 끌고 시골에 장사를 다니는데 보기에도 라무라하고 기가 찼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감자밥을 먹고 살 때 그 아이는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국가 배급도 저희랑 차별을 두고 받았고, 학교 졸업 후에는 강반석 정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간부학교였는데 거기까지 갔다 온 애가 거짓골을 하고 먹고 사느라 헤매고 다녔습니다. 당시 지금도 같습니다. 북한이 애를 안 낳으면 오케이. 그런데 애 한 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애 둘을 낳으면 머저리라고 했고, 애 셋이면 정신 나간 년이라고 할 때였는데 아이가 무려 셋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그 집에서 맨날 그 친구를 때리면서 그걸 또 참아가면서 장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에 되게 착했습니다. 그 친구가 총살 당했다는 거예요. 총살 당한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오기는 농촌마을에 술을 갖다 외상으로 주고 며칠 뒤에 강냉이라 바꿔놓으면 찾으러 가서 가져와서 떨어지는 것은 또 먹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은 또 술을 만들어 농촌에 갖다 주고,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술을 팔아주는 주인이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오기 술로 바꾼 강냉이를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터졌고, 오기는 강냉이 받으러 몇 번을 갖다 허탕을 쳤어요. 착하니까 가서 막 악쓰고 달랑소리를 못했던지라 매번 갖다 허탕을 쳤는가 봐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라는 자가 오기를 마구 때리면서 강냉이를 받아오지 못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지라 오기는 이번만은 꼭 받아가리라고 모진 마음을 먹고 갔는데, 또 그 주인 여자가 배째라 하고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쳤대요. 예, 아무리 순둥이라 하여도 막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급기야 북아궁에 있던 도끼로 그 여자를 찍었고 방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북한법에 본인 진술에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는 총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기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상황을 곧대로 진술하였더라 해도 어떻게 빠져나왔겠죠. 그렇게 북한의 핵심 계층으로 어린 시절 우리 부러움을 자아내던 착하고 순하고 예뻤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면 덜 생각날 건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할게요. 순아라고 부를 건데, 얘는 아버지가 안전원이었습니다. 안전원이 너무 악착하게 놀면 당한 사람들이 복수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복수 당합니다. 얘네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너무 못되게 놀았어요. 정말 얼마나 못되게 놀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동네 쪽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갔는데
막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어우, 속 시원하다 하면서. 네, 그런데 그 다른 곳에 가서 당했습니다. 남조선에 연고가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못되게 놀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춘환의 아버지가 타 지역에 외군 나갔다가 어느 길목을 지켰다가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후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장님으로 살았는데요. 춘환은 내가 평양 지하철도로 군입대하였었는데 백을 내세워 간 것이 평양 고사총사령부에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평양에 가기는 갔지만 해도 백을 써서 가지고 간 것이 나보다 더 힘든 곳에 갔고 나는 백이 없어가지고 간 것이 얻어 걸렸죠. 더 수월하고 그런 좋은 곳에 갔었습니다. 제대 말년까지 저는 중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내가 누나가 별을 받고 저한테 왔습니다. 예. 근데 군복이 말도 못하게 첫째. 걔네는 훈련이 엄청 힘들거든요. 고사총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포는 포인데 이동을 할 수 있는 포입니다. 몇 명이 붙어가지고요. 근데 포를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들 힘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당해야 되고 하니까 얘네는 항상 전투복이라고 해가지고 네, 옷도 구김이 많이 갔고 네, 초췌한 얼굴로 저한테 왔었는데 그래도 얘는 군간이 되었다고 화장도 했더라고요. 입술도 정말 지잡아 먹었다고 하죠. 빨갛게 바르고 눈썹은 완전히 송충이 눈썹에 참 아무튼 너무 최악이었어요. 신발은 진흙탕이 잔뜩 개발리고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또 그 친구들은 조금 좀 또 그러한 것이 저희 부대는 임무상 평양 시민들과 매일 만나고 접촉한다면 그들 부대는 산골짜기 위치하에서 외부인들과의 만남이 없고 차단된 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고 들은 것이 없었던 거죠. 언젠가 내가 TV 출연을 하였을 때요. 이만갑에서요. 평양 호위국 출신 여성이 나와가지고 고구마 훔치던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는 그 급을 보면 허위국 출신들하고 안 됩니다. 네, 허위국 출신이 또 우리보다 좀 높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부대는 뭐 어디 가서 제 군 복무 생활에 뭐 어디 가서 고구마 도둑질 했다던가 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뭐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희 부대가 제가 몸담고 있던 부대가 그만큼 후방 사업이 잘 되었던 그런 부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던 원인이었죠. 네, 제가 아무리 깔끔하고 아싸라게 군복무를 하였지만 제대 후 그와 나의 처지는 춘하와 저희 처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입당도 못하고 제대되었지만 춘하는 입당하고 도당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느 기관의 적당 비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때 내 가방이나 들던 모질이가 핵심 계층이랍시고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만약 탈북하지 않고 그 땅에 있었다면 에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할게요. 군인들이 군복무하기 싫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어떤 군인은 정신병인 채 하였습니다. 막 정신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군이 가보니 딱 봐도 깨병이야. 네. 그래서 군의가 이게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정신병이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군인들 가는 정신병자 그런 병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고 말고 이런 걸 결정하는데요. 근데 군의가 딱 보니까 이게 깨병이야.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듣지 않게 그 군인이 귀에다 대고 너 너무 힘들지 집에 가고 싶은 거지? 네, 이러자 갑자기 군인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군이가 다시 너 꾀병 하는 거지? 라고 하자 또 격하게 머리를 끄덕였어요. 바로 들통났죠. 네, 다른 한 군인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딱 굽히고 술을 썼습니다. 북한 군인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없으면 군복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의 방아쇠를 당겨야 해서요. 그런데 두 번째 손가락을 이 군인은 자르려고 하니까 아프겠죠. 아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부렸어요. 구부리고 펴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예리합니다. 그런 군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군인들이 잘 잡아내요. 그래서 군이가 딱 보니까 깨병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군인한테 이렇게 했지. 자, 병사 손 앞으로 한 후에 손가락 나처럼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이 얼떨결에
하나 둘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들통이 났는데 위에 두 군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탈영은 아닌 상태고 그냥 깨병만 부리다가 들통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 때나 행사 때 말밥에 오르고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북한 군인들은 국가가 주는 식량 위에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적질은 일상이고 배 곪고 춥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군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북한에 공공연하게 돌아가던 그때 당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북한 최고위급들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남북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즉 북한군이 이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 아첨쟁이들 많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는. 그러니까 뭐 장군님 주위에 똘똘 뭉친 우리 인민군대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친발은 아첨들을 하는데 한 고위장령이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뭐 궁금하죠. 왜 진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의 생각을 묻자 그가 지금 우리 군인들은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군인들이 굶고 있는 상황을 최고위층들 입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였으니까 북한군의 식량난에 가히 짐작이 가시죠. 얼마나 군대 도적이 살벌하였는가 하면 군대 도적 무섭습니다. 네, 일반 도적은 혼자나 기껏해봤자 2-3명이 같이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요. 군대 도적은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착스럽게 달려드는지. 그래서 군대 도적이 얼마나 살벌했는가 하면 어떤 동네가 이들 성화 때문에 너무 당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상소 편지를 올리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못하셨죠. 거기에다 뭐라 했냐면 얼마나 이 군인들이 살벌하게 노는지 옛날에 토비들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국방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김정일이 그 상소문을 받고 노발대발한 겁니다. 예, 그들이 톱이면 내가 톱이 두령인가 라고 하면서 상소문 올린 그 동네 관리원장은 바로 옷을 벗고 일반 농장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도적질을 해 가기 전에 군인들한테 갖다 바쳐라. 예, 인민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었고 우리 군관들은 또 거의 윗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인민의 것을 거저 갖다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주의니까 알만하죠. 네, 북한군은 명색상 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부하를 때리고 패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배고프고 추운 소름도 힘든데 거기에 몇 가지 맞으며 사니 북한 군인들은 기회만 되면 탈영할 생각뿐이고 조금만 아파도 좋은 구실로 삼아 간병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으로 제대되는 그걸 어떻게 하나 구실을 만들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휴가니 뭐니 해가지고 집에도 자주 오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던데 저렇게 군생활 나가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해도 좋겠더라고요. 나는 군생활 할 때 집에 너무 오고 싶어서 수를 쓴 것이 아버지 사망이라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군생활 6년 중에 딱 한 번 집에 갔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 감사드리면서